그래서 준비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일단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제 로그인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이메일이라는 건 우리가 전자우편을 이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자우편, 어쨌든 우편이라면 이제 주고받을 때 주소가 있어야 편지를 주고받듯이 주소가 있어야 이메일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은 전자우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주소, 뭐 서울시 마포구 무슨 로 이런 주소가 아닌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메일을 주고받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로그인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먼저 찾아보실 거고요. 그거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로그인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바탕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찾아서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시려면 네이버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우리 아이디 비밀번호라는 건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이제 인터넷상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 계정의 비밀번호죠. 그래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네이버 로그인부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네이버 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색 네이버 로그인 버튼 보이시죠? 오른쪽 초록색 네이버 로그인 버튼 보이시죠? 이 네이버 로그인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클릭.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클릭. 네이버 로그인 누르셔서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각각 클릭하고 작성 한번 해보실게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클릭해서 각각 작성해 보실게요. 아이디 비밀번호 쓰시고 아래쪽 로그인 버튼을 클릭. 자,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쓰셔서 로그인 한번 해보시고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에 일단 나의 로그인 정보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닉네임, 그 밑에 이메일 주소가 생기실 건데요. 이 이메일 주소가 본인,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 이메일 주소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요 닉네임 바로 밑에 있는 요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으셨다가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보낸다고 했을 때 요 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는 김에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디가 지금 앞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이메일 주소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실 때 그 사람도 네이버를 쓴다면 앞에 있는 아이디가 이제 그 상대방의 아이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골뱅이를 기점으로요. 앞에는 보통 아이디가 작성이 돼 있는 거고 뒤에는 골뱅이를 기점으로 뒤에는 이제 회사 주소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를 사용하시니까 네이버.com이 나와 있는 거지만 또 내가 다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구글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회사의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골뱅이를 기점으로 뒤에는 회사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 골뱅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냥 회사 주소. 그래서 뭐 다음이면 다음.net, 구글이면 구글.com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메일 주소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봤고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메일을 쓰면서 연습을 해보실 거고 네이버 로그인 하셨으면 한 김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프로필 한번 간단하게 바꿔보실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본인의 네이버 프로필 사진 그리고 이 닉네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닉네임이 혹시 내가 원하는 닉네임이 아닌 뭐 중간에 글자가 잘려 있거나 그냥 아이디로 적혀 있다면 상대방이 메일을 받았을 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외에도 닉네임이 자주가 사용이 돼요. 웹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닉네임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 닉네임을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 옆에 톱니바퀴 모양이 하나 있나 찾아보시고 톱니바퀴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톱니바퀴를 클릭. 자, 그래서 우리 톱니바퀴 클릭하시면 설정 창으로 넘어가나? 프로필 수정창이 나오시면서 여기 별명이 나와 있죠? 자, 이 별명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별명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세요, 여기. 네, 별명을 지우시고 평소에 사용하시는 별명 아니면 그냥 이름을 쓰셔도 되겠죠? 이름으로 바꿔서 써주시고 아래쪽 초록색 적용 버튼 누르시면 적용되실 거예요. 그래서 별명 한번 바꿔서 쓰시고 적용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적용, 별명 쓰시고 적용. 자, 그래서 우리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프로필 변경 사항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 이런 식으로 프로필 수정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프로필 수정에 들어가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비밀번호 지금 사용한 거를 다른 비밀번호로 바꾸고 싶을 때 비밀번호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로그인 차단 기능을 켜놓는다거나 내 핸드폰 번호나 보조 이메일 주소 등을 변경해 보시는 거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 프로필이나 보안 설정 변경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다시 메일로 갈 거니까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화면의 왼쪽 위에 우리 집 버튼
홈 버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홈 버튼. 홈 버튼 클릭해서 네이버 처음 창 나오시면 일단은 메일로 이동해 보실게요. 그래서 화면 왼쪽에 카테고리에 메일 카테고리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메일 카테고리 찾아서 클릭. 메일 카테고리 찾아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메일 화면이 나오나요? 일단 처음에 네이버 메일을 들어갔을 때 메일의 화면 구성부터 설명드려볼까요? 일단 왼쪽 요 부분,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은 메일함들이에요. 그래서 메일함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받는 메일함, 내가 상대방한테 보낸 메일함, 뭐 임시보관함, 내게 쓴 메일함 등등등 메일함이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구분된 메일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저 왼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메일함들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우리 받은 메일함부터 보낸 메일함, 임시보관함, 내게 쓴 메일함, 스마트 메일함, 내 메일함 해가지고 메일함들을 이제 모아놓은 부분이고, 이 메일함들에 있는 메일들을요, 종류별로 우리가 분류해서 또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이나 파일이 첨부된 메일 같은 것만 모아서 본다던가, 아니면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이제 특정한 사람만 찾아본다던가 하실 때 이 분류해서 또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메일함을 클릭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메일들을 읽어볼 수 있는 장소가 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 목록, 메일의 목록이라고 하죠. 목록을 골라서 클릭해서 메일을 읽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못 온 메일이나 삭제하고 싶은 메일이 있으시면 체크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답장 버튼을 이용해서 답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메일 안에 있는 메일들을 읽어볼 수 있는 메일 목록이고요. 그 위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메일들을 보내거나 답장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동시키거나 이런 편집 등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왼쪽에 받은 메일함이 클릭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받은 메일함 클릭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받은 메일함을 클릭하면 이 안에 목록 중에서 내가 받은 메일만 골라서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 받은 메일 중에 내가 메일을 읽겠다 하시면 메일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메일의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메일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안에 이렇게 메일의 내용을 읽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메일에 내가 답장을 쓰거나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장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전달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나는 다시 다른 메일을 볼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목록 버튼을 다시 클릭해 보시고요. 이 목록에서 또 다른 메일을 클릭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일이라는 편지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떠한 특정인과 메일을 주고받지 않아도 회사에서 오는 메일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해서 삭제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 뒤에 가서 한번 해보실 거고 저희는 하기 전에 왼쪽 밑에 환경 설정을 이용해서 쓰기 설정부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우리가 메일을 쓸 때 어떠한 글자 크기로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쓰기 설정인데 그게 어디 있냐? 환경 설정에 있어요. 자, 환경 설정은 어디 있냐? 왼쪽 밑에 보시면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환경 설정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환경 설정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환경 설정 찾아서 클릭. 자, 환경 설정 클릭하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 창이 가운데에 나오시는데 여기에 이 오른쪽쯤에 쓰기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쓰기 설정, 쓰기 설정 버튼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이 오른쪽쯤에 쓰기 설정 이름 찾아서 클릭. 쓰기 설정 이름 찾아서 클릭. 자, 쓰기 설정 클릭하시면 일단은 쓰기 설정 글자 바로 밑에 글꼴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메일을 쓸 때 글자의 크기를 미리 설정해 놓고 쓰실 수가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미리 좀 키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글꼴은 뭐 나눔 고딕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글자 크기는 14포인트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글꼴과 크기를 한번 클릭해서 찾아서 변경해 보시고요. 자, 되셨으면 화면 내려서 확인 버튼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확인 버튼을 클릭. 환경 설정이 수정되었습니다. 나오시면 확인.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이제 메일을 썼을 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지 메일 쓰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화면의 좌상단에 보시면 이 메일 쓰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메일 쓰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게 메일 쓰기. 그 옆에 내게 쓰기는 내가 나한테 보내는 메일 쓰기. 그래서 저희는 이 왼쪽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일 쓰기를 터치해 보실게요. 자, 메일 쓰기 터치하셔서 이 창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전체적인 메일 쓰기 창을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때 그 상대방의 주소를 작성해야 그 사람에게 메일이 보내지겠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내가 보낼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참조라는 게 있는데 이 참조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 참조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도 같이 보내는 부분이 참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보내지만 이 사람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메일 보냈어? 이런 메일 보냈어? 라고 참조시켜주는 게 참조 메일함이고 그 밑에 있는 제목은 말 그대로 메일의 제목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메일 목록을 볼 때 제목을 보고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갔잖아요. 그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파일 첨부는 우리가 메일 안에다가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문서 등의 다양한 파일을 우리 첨부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첨부 버튼을 이용해서 첨부하시는 거고 요건 뒤에 가서 배우실 거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빈 칸이 내용을 쓰는 칸이겠죠. 자, 이 내용을 작성하실 때 이 위에 있는 서식을 이용해서 글자를 꾸며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서식이 보통은 아까 우리 10포인트로 돼 있어요. 글자 크기가. 근데 10포인트로 돼 있으면 제가 작다 그랬죠? 그래서 이 14포인트로 아까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글자 크기가 14포인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서식도 이미 다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내용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받는 사람부터 한번 작성하실 건데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쓰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의 이메일 주소를 한번 작성해 보실 거예요. 받는 사람 옆에 칸에다가 클릭해서 메일 주소 쓰실 건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hane995 골뱅이 네이버.com 요거를 받는 사람 칸에다가 클릭하시고 작성해 보시는데 골뱅이는 우리 키보드에 어딨죠? 위에 보시면 우리 숫자 키 2 위에 있어요. 골뱅이. 그래서 우리 Shift 누르신 상태로 2 눌러서 골뱅이 넣으시면 되고요. 글자는 안 틀리시는 게 좋아요. 하나라도 틀리면 메일이 제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hane995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한번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보실게요. 자, 이메일 주소 쓰시고 우리 키보드에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이메일 주소를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 부분이 파란색으로 색깔이 씌워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쓴 주소가 파란색으로 되지 않고 주황색이나 빨강색으로 되었다면 이건 메일 주소를 잘못 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그냥 요 색깔 옆에 보시면 작은 X가 보이시죠? 요 작은 X를 클릭해서 지우시고 다시 작성하시는 게 빨라요. 클릭해서 다시 쓰고 엔터 치셔서 이메일 주소가 파란색으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이거 고칠 시간 다시 드릴 거니까요. 잘못 쓰신 분들, 빨강색으로 나오신 분들은 X로 지우시고 다시 메일 주소 쓰고 키보드에 엔터 치셔서
파란색 주소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해서 우리 이메일 주소를 쓰셨으면 그 밑에 제목 부분 한번 클릭해 보시고 처음으로 보내는 메일 이렇게 제목을 작성해 보실게요. 처음으로 보내는 메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자, 제목 작성하셨으면 아래쪽에 내용도 한번 써볼까요? 자, 내용 부분에 클릭하셔서 처음으로 메일 보내기 연습 중입니다. 이렇게 써보실게요. 자, 그럼 저희 수업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내용을 다 적어 보셨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서식만 좀 바꿔보시고 보내보실 거예요. 자, 일단 글자 전체를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블럭이 잡히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블럭을 잡아 볼까요? 우리 컴퓨터에서 서식을 바꾸실 때는 내가 드래그로 블럭을 잡은 부분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를 바꿀 거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전체 블럭을 잡아 보실게요. 전체 블럭 잡으시고 글자 색깔 한번 바꿔보실 거예요. 자, 글자 색깔은 위에 보시면 이 가가가가가가가 이렇게 써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는 글자를 진하게 해주는 거. 두 번째 가는 그림만 봐도 밑에 밑줄이 있죠. 그래서 밑줄. 세 번째는 글자가 기울어져 있죠. 기울임. 네 번째 취소. 다섯 번째가 글자색. 여섯 번째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색과 배경색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펜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게 배경이고요. 일반적인 그냥 가 모양이 글자 색이다. 그래서 우리 가 옆에 삼각형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가 오른쪽에 삼각형을 클릭. 가 옆에 삼각형 클릭하셔서 글자색 좀 진한 색깔로 한번 골라보시고 색 골라서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의 바깥쪽 빈 곳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럼 글자 색이 바뀌는 이런 식으로 글자 서식을 꾸며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요거 한번 보내는 거 해보고 이따 뒤에 가서 더 꾸며 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써보셨으면 보내기 버튼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보내기 버튼 클릭. 보내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나오시죠. 자,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나오시면 메일이 잘 보내진 거고요. 보내진 내용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 보낸 메일함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에 우리가 메일함들 요 종류가 쭉 있었죠. 왼쪽에 메일함 중에 보낸 메일함 찾아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보낸 메일함 찾아서 클릭. 보낸 메일함 클릭하시면 오늘 우리가 보낸 처음으로 보내는 메일이라는 제목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메일이 보내진 거죠. 그래서 메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제목을 한번 또 클릭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보내는 메일 이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아까 썼던 내용이 그대로 보이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낸 메일함에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메일 쓰기를 이제 한 사람이 아닌 이제 여러 명에게 메일을 한번 보내는 거 해보실게요. 다시 한번 상단에 메일 쓰기 버튼을 클릭해 보실까요? 상단에 메일 쓰기 버튼을 클릭. 메일 쓰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받는 사람부터 다시 한번 써보실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HANE995 골뱅이 네이버.com 쓰시고 엔터 한번 쳐보실게요. 엔터. HANE995 골뱅이 네이버.com 쓰시고 엔터. 이렇게 한번 쳐보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 메일 주소 쓰시고 엔터 치시고요. 자,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작성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엔터 치셔서 일단 우리가 쓴 메일 주소가 파란색으로 잘 나와 있나 확인해 보시고 그 옆에 칸에다가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써볼 거예요. 여러 명한테 보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왼쪽 다 작성하셨으면 엔터 치셔서 오른쪽 빈 칸에다가 이번에는 HANE 골뱅이
nate.com 요거 한번 써보시고요. 엔터 한번 또 쳐보실게요. 두 번째 hihane 골뱅이 nate.com 쓰시고 엔터 쳐보실게요. 자, 해서 또 이메일 주소 쓰시고 엔터 치시면 또 이메일 주소가 파란색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주황이나 빨강색으로 나올 테니까 메일 주소 옆에 있는 작은 X 버튼을 누르셔서 지우시고 그 다음 다시 메일 주소를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명에게 이메일 주소를 써서 보내고 싶으면 주소 쓰고 엔터, 주소 쓰고 엔터 이런 식으로 엔터로 구분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메일 주소 쓰시고 엔터 치셔서 파란색 나오셨으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메일 주소를 써볼까요? hane 9955 골뱅이 아니다 hihane 88 골뱅이 gmail.com 요거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세 번째 메일 주소 hihane 88 쓰시고 골뱅이 gmail.com 쓰시고 엔터 쓰시고 엔터 치셨으면 얘도 파란색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사람을 여러 명 작성하실 때는 쓰고 엔터로 구분하시면 된다. 자, 그럼 제목도 한번 이제 작성해 보실게요. 우리 제목 칸에다가 클릭하셔서 제목 칸에 클릭해서 조기축구 모임 이렇게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제목 클릭하셔서 조기축구 모임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부분도 한번 클릭해서 내용 부분 작성해 보실게요. 조기축구 모임
일단 이렇게 한번 내용을 작성해 보실게요. 자, 내용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서식을 한번 꾸며 보실 거예요. 자, 일단 제목 부분 드래그로 블럭 잡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첫 번째 줄만 잡으시면 돼요. 얘만 글자 크기를 좀 키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14포인트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글자 크기가 있죠. 이 글자 크기를 클릭해 보시고 24포인트? 18포인트로 바꿔볼게요. 18포인트에 클릭. 글자 크기 18포인트에 클릭. 글자가 조금 커지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가가가가가가 이게 이제 속성이었죠. 첫 번째 가가 진하게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가 클릭해서 글자를 진하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글자 색깔 요 버튼이었죠. 요거 펜 모양 아니에요. 요거예요. 글자색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해 보실게요. 글자색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하시면 글자색 팔레트가 나오죠. 골라서 클릭해 보실게요. 자, 클릭하셨으면 글자 바깥쪽 클릭해서 이렇게 블럭 해제해 보시면 글자가 꾸며졌나. 요거는 뭐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전체 블럭을 잡아볼 거예요. 요렇게 여러 줄을 블럭 잡고 싶으면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아래 사선 방향으로 드래그 하셔야 여러 줄을 블럭 잡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사선으로 드래그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 줄 블럭 잡으셨으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글머리 기호 한번 넣어보실 거예요. 자, 오른쪽에 요 1, 2, 3이라고 써있는 번호 옆에 보시면 점점점 버튼이 있어요. 이게 글머리 기호거든요. 글머리 기호 옆에 삼각형.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 자, 그럼 글머리 기호 종류들이 있죠. 종류 중에 하나 골라서 클릭해 보실게요. 그럼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나. 자, 그럼 이 중에서 꼭 참석해주세요. 요 글자만 블럭을 잡아서 글꼴 바꿔보고 그 뒤에다가 이모티콘까지 한번 넣어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꼭 참석해주세요 부분만 드래그 해서 블럭 잡아보시고요. 왼쪽에 나눔 고디 클릭해서 글꼴을 다른 글꼴로 한번 바꿔보실게요. 나눔 명조도 있고 나눔 스퀘어도 있고 다른 글꼴로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죠? 궁서도 있고 글꼴 바꿔서 클릭해 보시고 글자 바깥쪽 오른쪽에 클릭해서 블록 해제 한번 해보실게요. 오른쪽에 클릭해서 블록 해제. 자, 뒤에다 클릭하셨으면 이번엔 이모티콘 간단하게 넣어보실 건데요. 위에 서식창에 보면
이렇게 웃는 얼굴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웃는 얼굴 찾아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이모티콘 그림들이 나오죠. 자, 그림 중에 하나 골라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골라서 클릭. 이런 식으로 꾸며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글자, 우리 줄 간격도 한번 바꿔볼 거니까요. 이 앞에 있는 기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부터, 글자 부분부터 사선으로 드래그 해서 블럭 잡아 보실게요. 왼쪽에서부터 사선으로 드래그. 자, 전체 블럭 잡으셨으면 줄 간격을 좀 넓혀 볼게요. 위에 서식줄에 이렇게 위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위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그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위아래 화살표 그림을 클릭. 그러면 줄 간격 종류를 고르실 수 있죠? 그 중에서 150%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150%를 클릭. 클릭하시고 더 넓혀야겠네요. 다시 위아래 화살표 클릭해서 180%로 클릭해 보실게요. 180 클릭하면 좀 늘어나나. 그래서 줄과 줄 사이에 그 간격을 좀 넓혀 주셨으면 또 글자의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에게 이제 메일을 보낼 겸 서식 변경하는 겸 해서 한번 글자를 꾸며 보셨고요. 다시 한번 얘 보내기 해보실까요? 보내기. 우리 좌상단에 보내기 버튼을 클릭. 좌상단에 보내기 버튼을 클릭.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나?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일을 한번 써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쓰는 메일이 아닌 나한테 쓰는 내게 쓰기를 한번 해보실게요. 자, 내게 쓰기는 좌상단에 내게 쓰기 버튼이 있었죠. 이 내게 쓰기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내게 쓰기 창에 나오나? 자, 그럼 내게 쓰기는 내가 나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바로 제목과 내용만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제목에 한번 클릭해 보시고 오늘 며칠이죠? 9월 14일 수업이라고 한번 써보실게요. 그 다음에 내용 클릭해서 내용 한번 써보실게요.
자, 이렇게 한번 내용 작성해 보실게요. 자, 해서 내용 작성해 보셨다면 얘를 간단하게 꾸며 보시고 한번 저장 한번 해 보실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낼 때는 위에 버튼이 보내기로 돼 있었지만 얘는 저장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보내는 건 메일을 보내는 거지만 나한테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메일함에다가 저장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제목부터 좀 꾸며볼까요? 오늘의 수업이라는 제목 부분을 드래그, 한 줄만 드래그 해서 블럭 잡아 보실게요. 자, 블럭 잡아서 글자 크기 요 18포인트로 또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가 눌러서 진하게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꿔보시고 첫 번째 가 눌러서 진하게 그 다음에 그 옆에 요 글자 색깔 삼각형 누르셔서 글자색 골라서 클릭해 주시고요. 바깥쪽 클릭해 보실게요. 자, 되셨으면 요 밑에 엣지 3회차 수업 내용 밑에 부분에 세 줄을 드래그로 블럭 잡으시고 요 세 줄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글머리 기호와 같은 글머리 번호를 이번에 한번 줘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메일부터 사선으로 세 줄 블럭 잡으시고 이 상단 서식줄에 1, 2, 3이라고 써 있는 글머리 번호 찾아보실게요. 글머리 번호 옆에 삼각형 누르시고 이 글머리 번호가 그냥 숫자 1, 2, 3도 있지만 A, B, C도 있고 로마자 대문자 1, 2, 3, 로마자 소문자 1, 2, 3, A, B, C 소문자 이렇게 있죠. 요 중에 골라서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 그럼 이런 글머리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나? 자, 다시 세 줄을 블럭 잡으시고요. 이 글자가 너무 튀어나와 있으니까 어색해서 요거를 살짝 뒤로 밀어줄 거예요. 그게 바로 들여쓰기라는 버튼이고요. 자, 밑에 세 줄을 다시 드래그, 블럭 잡아 보실게요. 블럭 잡아보시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그림 들여쓰기 이제 글자 자체를 살짝 안쪽으로 작성한다 뭐 이런 뜻이 들여쓰기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들여쓰기를 클릭.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나? 클릭해서 블록 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셨으면 밑에 한글 3회차 수업 내용 밑에 세 줄도 사선으로 블럭 잡으시고 똑같이 글머리 번호 넣어보시고 들여쓰기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세 줄을 드래그 위에 글머리 번호 찾아서 클릭 글머리 번호 골라서 클릭
글머리 번호 넣으셨으면 다시 드래그로 블럭 잡으시고 위에 들여쓰기 버튼 요거였죠? 이 들여쓰기 버튼 눌러서 안쪽으로 넣어보시면 돼요. 글자를. 들여쓰기. 자, 바깥쪽 클릭해서 블록 해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작성해 보셨고요. 상단에 저장 버튼 클릭해 보실게요. 상단에 저장 버튼 클릭. 저장 누르신 분들은 요거 한번 4개 쓴 메일함에서 확인해 보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쓴 메일을 4개 쓴 메일함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 메일함 중에 4개 쓴 메일함이 있나? 4개 쓴 메일함을 클릭. 그러면 오늘 우리가 썼던 9월 14일 수업이라는 이 제목 부분 있죠? 이 제목을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쓴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보관하실 때도 4개 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메일에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시는 거 해보실 건데 우리 컴퓨터에 파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파일을 저장하시는 과정부터 해보실 거예요. 자, 파일을 저장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림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보실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상단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름 옆에 더하기 세 탭 버튼 보이시죠? 왼쪽에 더하기 세 탭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자, 이제 새 탭이 열리시고 위에 검색창이 이렇게 나오시면 검색창에 영어로 PEXELS 쓰시고 엔터 한번 쳐보실게요. PEXELS 쓰시고 엔터 치시면 밑에 프리 스톡 포토 로열티 프리 스톡 이미지 앤 카피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는 사이트 주소가 나오나. 그래서 우리 검색창에 PEXELS 쓰시고 엔터 치셔서 아래 제가 표시해 놓은 사이트를 클릭해서 이동해 보실게요. 자, 사이트 이동하셨나요? 자, 사이트 클릭해서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픽셀스라는 사이트가 나오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료로 된 그림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검색창에 클릭해 보시고 한번 달이라고 써볼게요. 달. 가운데 흰색 검색창에다가 클릭해서 달 쓰시고 아래 이름을 클릭해서 검색해 보실게요. 자, 달 쓰고 검색하시면 달 그림이 나오나? 달 그림들을 한 장 저장해 볼까요? 정이 없으니까 한 3장 정도 저장해 볼게요. 3장.
자, 저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그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요 그림 오른쪽 밑에 화살표 버튼이 생겨요.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고자 하는 그림에 마우스 대시고 오른쪽 밑에 화살표에 클릭해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알림창이 나오실 거고 알림창은 X로 끄시면 되세요. 자, 끄셨으면 또 다른 거 화면 내려서 저장하고자 하는 그림에다가 대시고요. 화살표 버튼이 나오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저장이 되시면 또 다운로드 창이 나오면서 가운데 알림창이 나올 거예요. 알림창 X.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또 스크롤 내려서 저장하고자 하는 그림에 화살표가 생기시면 화살표 버튼을 클릭. 자, 가운데 알림창 나오셨으면 X.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한번 저장해 보셨고요. 저장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 잠깐 숨겨볼까요? 이 창 우상단에 우리 최소화 버튼 오른쪽 위에 빼기 모양 최소화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자, 최소화 버튼 누르시고 바탕 화면에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바탕 화면에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 내 PC 창에 왼쪽에 다운로드 폴더 찾아보시고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 그럼 거기에 우리 오늘 저장한 요 달 사진들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저장한 파일들은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이죠, 지금. 컴퓨터로 저장된 파일들을 한번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보시는 거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창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창에 X 버튼 클릭해서 창은 꺼주실게요. 창에 X 버튼 클릭해서 꺼주실게요. 꺼주시고 아래쪽에 요 엣지를 클릭해서 다시 열어볼까요? 밑에 작업 표시줄에 엣지를 클릭해서 열어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위에 왼쪽에 요 탭 이름이
네이버 메일처럼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탭 이름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서 다시 열어보시고, 자, 왼쪽 위에 다시 4개 쓰기 클릭해 보실게요. 왼쪽 위에 4개 쓰기를 클릭. 자, 4개 쓰기 누르시고, 일단은 첫 번째 제목 부분에 파일 첨부해 보내기. 이렇게 제목부터 써보실게요. 제목에 파일 첨부해 보내기 써보실게요. 자, 제목 쓰셨으면 그 밑에 파일 첨부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목 바로 밑에. 여기에 내 PC와 네이버 마이박스 이렇게 2개를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내 PC가 내 퍼스널 컴퓨터, 내 컴퓨터다. 그래서 PC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첨부하고 싶으면 내 PC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우리 파일 첨부에 내 PC 버튼을 클릭. 그럼 파일을 찾아오는 불러오기 창이 나오실 거예요. 이 불러오기 창에 왼쪽에 다운로드 폴더를 다시 찾아서 클릭해 보실게요.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인터넷을 통해서 저장했던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을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탐색창에 다운로드 폴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들이 있나. 이 사진들을 선택해서 열어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파일을 선택하실 때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첨부하는 거와 여러 개를 선택해서 첨부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 해보고 여러 개 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파일을 하나만 첨부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중에 제일 왼쪽 사진을 한번 한 장만 첨부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왼쪽 사진을 더블 클릭. 그럼 파일이 하나 이렇게 목록에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만 첨부하실 때는 그냥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 개를 우리가 열어보실 때는 여러 개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내 PC 클릭해 볼까요? 왼쪽에 내 PC 다시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우리 오른쪽에 2개의 파일을 한번 선택해 보실 건데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시는 거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상 드래그로 한번 선택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빈 곳에서부터 사진 방향 쪽으로 빈 곳에서부터 사진 방향 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빈 곳에서부터 사진 방향 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2장 선택해 보시고 오른쪽 밑에 열기 눌러 보실게요. 2장 선택해 보시고 오른쪽 밑에 열기. 그러면 첨부가 되었나? 저 상태로 상단에 저장. 내용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상태로 상단에
저장. 하시면 이렇게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시죠. 자, 그럼 저장된 메일을 한번 확인해 보실 거니까 왼쪽 메일함 중에 내게 쓴 메일함 클릭해 보시고요. 왼쪽 메일함 중에 내게 쓴 메일함 클릭해서 파일 첨부해 보내기 라는 제목을 클릭해 보실게요. 그럼 우리가 첨부했던 파일이 이렇게 메일 안에 들어와 있나?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는 걸 한번 해보셨고요. 여기까지를 우리 11시 40분까지 복습 시간 가지실 건데 다음 시간에 한번 저장하시는 방법도 배워보실 거예요.